우리는 자주 뉴스에 등장하는 공직자들의 부패에 놀라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위직이나 오너의 자제들의 부패와 일탈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하지 못합니다. 지도자라면 마땅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지만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면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지도자란 공직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여러 분야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바를 때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역사에 나오는 지도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지도자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권력 남용. 워싱턴 DC는 정치적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었다. 백악관의 창문 너머로 내려다본 포토맥 강은 잔잔했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무엇인가 거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평화롭던 외관과는 달리 정치의 중심부에서는 소리 없이 균열이 번져가고 있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의 그 강직함을 잃지 않았으나 눈동자 깊숙이 자리한 불안감은 숨길 수 없었다.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는 성공적이었다고 자부했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들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한편 워터게이트 빌딩의 어두운 주차장에서는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남자들은 한 회사의 사무실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다. 그들의 손에는 열쇠와 도구 대신 정치적 음모와 비밀이 깃들어 있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본부였다. 그곳에 숨겨진 비밀이 닉슨 대통령의 권력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라면 아무도 우리가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할 거야. 한 남자가 속삭였다. 확실히 하자. 실패는 있을 수 없어. 그들이 사무실에 침입해 서류를 뒤지고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동안 백악관의 복도에서는 일련의 명령이 차례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 명령의 끝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일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작은 불씨가 거대한 화재로 번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진실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며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정치 스캔들의 막을 열어젖혔다. 이 사건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청렴함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결국 그의 사임으로 이어지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정치 스캔들이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닉슨 행정부의 비밀 공작과 불법 행위로 인해 미국 정치사에 큰 충격을 안겼다. 1972년 6월 17일 워싱턴 DC에 있는 워터게이트 빌딩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한 5명의 남자가 체포되었다. 이들은 닉슨 대통령의 재선 캠프와 연관이 있는 인물들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훔치기 위해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 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인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은 사건을 추적하며 닉슨 행정부의 불법 행위와 은폐 시도를 폭로했다. 이들의 보도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 상원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닉슨 대통령의 여러 불법 행위와 권력 남용이 드러났다. 특히 닉슨이 백악관에서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녹음 테이프가 사건의 핵심 증거로 떠올랐다. 닉슨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결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그를 탄핵하기로 결정했다. 1974년 8월 8일 닉슨은 사임을 발표했고 다음 날 사임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사임한 대통령이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권력의 남용과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닉슨 행정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그로 인해 대통령이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청렴하고 투명한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권력 남용과 그로 인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사회의 모든 관계의 기반이 되는 것은 신뢰다. 때문에 지도자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청렴해야 한다. 청렴함은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사회와 국가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청렴한 지도자는 투명하게 행정을 처리하므로 국민은 정부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다. 이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한다. 파멸을 막고 자부심을 만드는 청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망, 탐욕은 파멸을 불러옵니다. 지위, 명예에 대한 지나친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인 성취와 자부심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사회나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 청렴입니다. 청렴은 한자어로 맑을 청과 청렴하려이 합쳐진 단어로 문자 그대로는 맑고 깨끗하며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청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지키며 개인이나 조직이 부정직한 행위나 부패에 물들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청렴은 5가지 정도의 주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정직함입니다. 업무에서 실수를 했을 때 이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둘째, 투명함입니다. 조직의 재정 상태나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적으로 공유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정함입니다. 직장에서 직원들을 평가할 때 개인적인 친분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공익을 우선합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 윤리적 행동입니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청렴할 때 조직 전체가 이를 본받아 윤리적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안정과 번영에 기여합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면 사회적 불신과 혼란이 커지지만 청렴한 사회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은 일시적이지만 청렴한 행동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합니다. 청렴한 사람은 깨끗한 거울과 같습니다. 깨끗한 거울은 자신과 타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주며 이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청렴하지 않은 사람은 흐린 거울과 같습니다. 흐린 거울은 왜곡된 모습을 비추어 자신과 타인을 정확히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이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초래하며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특히 관리가 청렴하지 않다면 그 사회나 조직은 마치 오염된 물과 같습니다. 오염된 물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을 해치고 결국엔 아무도 그 물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깨끗한 물은 모든 생명에게 이로움을 주고 그 물을 통해 많은 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관리의 청렴함은 그 사회와 조직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합니다. 청렴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사회 전체의 건강과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청렴함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 번영, 사회적 신뢰,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우리 조선의 청백리로 뽑힌 이가 통틀어 110인인데 태조 이후에 45인, 중종 이후에 37인, 인조 이후에 28인이며 경종 이후로는 이렇게 뽑는 일마저 끊어져서 나라는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은 더욱 곤궁하게 되었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는가. 청렴은 수령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속하는 의식이며 모든 선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상산록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청렴에는 세 등급이 있다. 최상은 봉급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먹고 남는 것이 있더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으며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날에는 한 필의 말로 아무것도 지닌 것 없이 떠나는 것이니
이것이 옛날에 이른바 청렴한 관리라는 것이다. 그 다음은 봉급 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먹고 바르지 않는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집으로 보내는 것이니 이것이 중고시대에 이른바 청렴한 관리라는 것이다. 최하로는 무릇 이미 규례가 된 것은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되 아직 규례가 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먼저 시작하지 않으며 향임의 자리를 팔지 않고 재해를 입은 논밭에 세금을 감해주는 것을 훔쳐먹지 않고 곡식을 농간하지도 않고 송사와 중범죄 사건을 팔아먹지 않으며 세를 더 부과하여 남는 것을 착복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오늘날의 이른바 청렴한 관리라는 것이다. 모든 나쁜 짓을 갖추고 있는 것은 오늘날 모두가 그러하다. 최상이 되는 것은 본디 좋지만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다음이라도 좋다. 이른바 최하의 것은 옛날에는 반드시 팽형을 당했을 것이니 무릇 선을 즐기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크게 세상을 갖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청렴하지 못한 사람은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렴한 자는 청렴함을 편안히 여기고 슬기로운 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 왜냐하면 재물이란 우리 사람들이 모두 크게 욕심내는 것이다. 그러나 욕심 중에는 재물보다도 더 큰 것이 있으므로 재물을 버리고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비록 재물을 얻는데 뜻을 둔다 하더라도 청렴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매번 보면 지위와 문벌이 드러나고 재주와 명망이 뛰어난 자가 겨우 수백 꾸러미의 돈에 빠져서 관직을 박탈당하고 귀양 가서 10년 동안이나 임용되지 못한 수가 수두룩하다. 비록 세력이 높고 운이 좋아서 형벌이나 극형은 면하게 되는 수가 있지만 여론은 비루하게 여겨 깨끗한 명망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지혜가 원대하고 생각이 깊은 자는 그 욕심이 크기 때문에 청렴한 관리가 되고 지혜가 짧고 생각이 얕은 자는 그 욕심이 작기 때문에 백성의 재물을 탐내어 빼앗는 관리가 되는 것이니 진실로 생각이 여기에 이를 수 있다면 아마도 청렴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예로부터 지혜가 깊은 선비는 청렴으로 교훈을 삼고 탐욕을 경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율기자매는 이렇게 말하였다. 선비의 청렴은 여자의 순결과도 같아서 진실로 털끝만한 더러운 점도 평생의 흠이 되는 것이다. 어두운 방이라 말하지 말라. 내 스스로를 아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의 신명을 속일 수 있으랴. 황금 5, 6바리와 후추 800섬이 살아서는 영화가 되지 못할 것이요. 1000년 후에도 죄가 남을 것이다. 천하에 한없이 좋지 못한 일은 모두 돈을 버리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고 천하에 끝없이 좋은 일은 모두 돈을 버리는 데에서 이루어진다. 정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얻기를 탐내는 자는 만족함이 없으니 모두가 사치를 좋아하는 일념 때문이다. 만약 마음이 담담하여 만족할 줄 알면 세상 재물을 구해서 어디에 쓰겠는가. 청풍명월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대울타리 띠집도 돈 쓸 일이 없고 책을 읽고 도를 이야기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신을 깨끗이 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람을 구제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데는 돈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을 가다듬고 성찰하면 세상 맛에서 초탈하게 될 것이니 탐심이 또 어디로부터 나오겠는가? 정서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시골에 사치스러운 수레를 몰고 가서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성대히 과시하고 해변에 무슨 토산물이 나는가를 물어서 벼슬살이 할 때 자기 주머니에 채우려고 바라는 자가 있다. 간혹 샘물을 마시고도 탐내지 않고 헌수레와 여윈 말을 타는 벼슬아치가 있으면 비웃기를 어찌 이런 못난 벼슬아치가 되겠는가. 좋은 벼슬이란 많은 돈이 생기는데 불과하다 하니 슬프다. 나도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보았지만 죽은 지 몇 년도 못 가서 자손들이 재산 싸움을 하다가 집안이 망하기도 하고 또 이대도 못 가서 자손들이 음탕해서 폐가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더욱 미혹된 자는 등 따뜻하고 배부른데 뜻을 두고 빼앗고 긁어먹는데 교묘한 재주가 있으면서도 남들이 그를 십승의 부가 있다고 일컫는 말을 들으면 성을 발끝내고 항아리나 섬에 차는 저축도 없다고 축혀주는 말을 들으면 기뻐 좋아한다.
그 자손도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행적을 기록하는 글을 남에게 청하여 받을 적에 개손이나 도주와 같은 사람이라고 헐뜯으면 또한 성을 발끝내고 공의휴나 백기와 같은 반열에 넣어주면 또한 흔연히 기뻐한다. 이는 돈이 많은 것은 추한 것이요 질박과 청렴이 귀한 것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청렴하지 않는 수령은 도적이다. 선비가 한번 사적에 오르면 잠깐 사이에 부귀해져서 이익이 후해지고 벼슬이 높아지면 이는 유능한 사람이라 하고 청빈하고 검소하면서도 벼슬이나 있으면 그래도 남의 비웃음을 면한다. 공평하고 청렴하며 곧게 처신하다가 벼슬과 이득을 다 잃으면 크게 졸렬하다는 말을 듣게 되어 처자들도 허물하고 친구들도 비웃으니 향미에 몸을 의탁할 수도 없다.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적으로 지목하여 마을을 지날 때는 더럽히고 욕하는 소리가 드높을 것이니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어떤 관원이 한 도적을 신문하면서 내가 도둑질하던 상황을 말해보아라 하니 도적은 짐짓 딴전을 피우면서 무엇을 도적이라 합니까? 하자 관원이 내가 도적이면서 그것을 모르느냐? 괴짝을 열고 재물을 훔치는 것을 도적이라 한다 하였다. 그러자 도적이 웃으면서 만일 공의 말대로라면 내가 어찌 도적일 수 있겠습니까? 공과 같은 관원이 참으로 도적입니다. 유생이 첩을 외면서 일찍이 고금의 일을 상고하거나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연구하거나 국가의 경제와 백성에게 혜택을 베푸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밤낮으로 권력을 손에 쥐고 일확천금할 것을 바라며 아비와 스승이 가르치는 것이나 벗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모두 도둑질을 익히는 것뿐입니다. 관복 차림에 호를 쥐고 정당에 높이 앉아 있으면 아전들이 옆에 늘어서고 따르는 무리들이 아래에서 옹이하니 존엄함이 마치 천재와도 같습니다. 벼슬은 이익을 따져서 임명하고 정사는 뇌물로 이루어집니다. 원섭과 개 같은 큰 토호가 대낮에 살인하더라도 뇌물이 한번 들어가면 법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며 황금의 권력이 있으니 해도 빛을 잃어 다시 풀려나와서 의기양양하게 거리를 나다니고 있습니다. 마을의 천민들은 벌을 돈으로 속죄하여 더욱 가난의 고초를 겪어서 머리털은 흩어지고 살갗은 깎여 집을 유지하지 못하고 처자들을 팔게 되어 바다에 투신하거나 구렁에 떨어져도 수령은 이를 근심하고 살필 줄 모르니 신이 노하고 사람이 원망합니다. 그러나 돈의 신령스러움이 하늘까지 통해서 명관이라는 칭찬이 자자합니다. 큰 저택은 구름같이 이어져 있고 음악 소리는 땅을 울리며 종들은 벌떼 같고 기생과 첩이 방에 가득하니 이것이 진정천하의 큰 도둑입니다. 땅을 파고 지붕을 뚫어 남의 돈 한 푼을 훔치면 곧 도둑으로 논죄하고 관원들은 높이 앉아 그저 팔짱만 끼고 있으면서 많은 돈을 긁어 모으는데도 좋은 관원이란 칭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큰 도둑은 불문에 붙이고 민간의 거지들과 좀도둑만 문죄하시는 것입니까? 하였다. 이에 관원이 즉시 이 도둑을 놓아주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비밀이 하지만 밤중에 한 일이 아침이면 드러난다. 아전은 매우 경박하여 들어와서 말하기를 이 일은 비밀이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퍼뜨리면 제게 해로운데 누가 퍼뜨리려고 하겠습니까? 한다. 수령은 그 말을 깊이 믿고 흔쾌히 뇌물을 받지만 아전은 문 밖을 나서자마자 거리낌 없이 말을 퍼뜨려 경쟁자를 억누르려 한다. 말은 잠깐 동안에 사방에 퍼지건만 수령은 깊이 들어앉아 고립되어 있어서 막연히 듣지 못하고 있으니 진실로 슬픈 일이다. 양진이 말한 넷이 알고 있다는 것 외에 사람이 아는 건 역시 막을 수가 없다. 후한 양진이 형주자사로 있을 때 수제 왕밀이 창음령에 임명되자 밤에 금 10근을 품고 와주면서 어두운 밤이라 아무도 모릅니다. 하므로 양진이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하여 아무도 모른다 하오하니 왕밀이 부끄럽게 여기고 물러갔다. 송나라 손신과 황보광은 태학에서 함께 공부하던 사이였다. 후에 황보광은 어사를 지내고 처주로 나갔다. 그때 아전 한 사람이 황보광에게 뇌물을 쓰고자 하여 손신을 통해 바치려 하니 손신이 말하였다. 절대 말하지 말라. 내가 들으면 이것은
귀로나마 뇌물을 받은 것이 된다. 공직자는 사사로운 선물은 작은 것이라도 받지 말라. 선물로 보내온 물건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은정이 맺어졌으니 이미 사사로운 정이 행해진 것이다. 진나라 때 격당의 수령원이가 조정의 신하에게 뇌물을 바쳐 명예를 사려고 하였다. 일찍이 산도에게 실 100근을 보냈는데 산도는 남다르게 하지 않고자 하여 받아서 들보 위에 얹어놓았다. 얼마 후에 원희의 일이 탄로나자 산도는 들보 위에서 그 실을 가져다가 아전에게 내주었다. 이미 몇 해가 되어 실이 먼지가 끼고 검고 누렇게 되었는데 봉인은 처음 그대로였다. 후한 양속이 여강태수로 있을 적에 부승이 물고기를 선물하자 받아서 먹지 않고 그것을 걸어놓았다. 뒤에 다시 또 보내오므로 양속이 전에 받은 물고기를 내보이니 부승이 부끄럽게 여기고 그만두었다. 청렴한 관리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그가 지나는 곳은 산림과 물과 돌도 모두 맑은 빛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진나라 오은지가 광주자사가 되었는데 산해군에서 20리 떨어진 곳에 탐천이라는 샘이 있었다. 이 샘물을 마시는 자는 반드시 탐욕해진다고 했는데 오은지는 바로 가서 떠마시고 청렴한 행실을 더욱 닦았으므로 돌아올 때에는 남은 재물이 없었다. 무릇 본읍에서 나오는 진귀한 물건은 반드시 고을의 폐단이 될 것이니 하나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야만 청렴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강계의 인삼과 초피, 경성 북쪽의 다리와 배, 남평의 부채, 순창의 종이, 담양의 채색 상자, 동래의 담뱃대, 경주의 수정, 해주의 먹, 남포의 벼루 같은 것들을 돌아가는 날에 행장 속에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청렴한 선비의 행장이라 할 수 있다. 매양 보면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온 자는 그것들을 좌우에 늘어놓으니 그 탐욕하고 비루한 빛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뻗쳐나와서 남이 대신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한다. 정선은 이렇게 말하였다. 슬프다. 대체 지방에서 토산이 나오면 그 지방의 재앙이다. 휘주는 메마른 고을인데 정규목과 용미연이 지금도 누를 끼치는 일이 많다. 그것을 남겨 덕정비를 새기게 하고 청풍을 소매 속에 가득히 넣고 돌아가는 것이 수령에게 바라는 바이다. 송나라 포증이 단주의 수령이 되었는데 해마다 고을에서 벼루를 곡물로 바쳤다. 전에 수령들은 곡물을 기회로 수십 배를 거두어 들여서 세력가들에게 선물하였는데 그는 만드는 자에게 곡물 숫자만큼만 만들도록 하였고 임기가 차서 돌아갈 때에 벼루 한 개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 정직해 보이려 과장되게 하지 말고 각박하지도 마라. 명나라 양계종이 돼지 머리 때문에 마누라를 내쫓고 허자가 나무 막대기를 밟아 굴리도록 하여 아들의 발을 따뜻하게 한 것은 각박한 정치가 아닌가. 공기가 비단을 불 속에 던지고 이견공이 서각상아를 물 속에 던진 것은 정직을 과장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일들은 다 군자가 하지 않는 것이다. 정선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대부들이 덕을 손상하는 것은 이름을 내려는 마음이 너무 급한 데서 오는 일이 많다. 북제사적간의 아들 사무는 성품이 청고하여 봉급도 받지 않았다. 그의 아들이 관아의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칼을 씌워 옥에 여러 날 가두고 곤장 200대를 때린 후 걸려서 서울로 돌려보냈다.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적발하여 배 한 자나 쌀 한 말 받은 뇌물죄도 관대하게 보아주는 일이 없이 탄핵해서 영남으로 귀양 보낸 자가 1,000명이나 되었는데 모두 풍토병으로 죽으니 그의 가족들이 울부짖었다. 사적 사문이 그들을 잡아다가 매를 때리니 때리는 매가 그 앞에 가득하였으나 울부짖는 소리는 더욱 심해갈 뿐이었다. 임금이 이를 듣고 사문의 포악함이 맹수보다 더하다 하였다. 그로 인해 죄를 받아 파면되었다. 정선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전에 어른들의 말을 들으니 상관이 탐욕스러우면 백성들은 오히려 살 길이 있으나 청렴하고 각박하면 바로 살 길이 끊어진다 고하였다. 고금을 통해서 청백리의 자손이 흔히 떨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각박함 때문이다. 청렴하면서도 치밀하지 못하여 재물을 내놓되 치료가 없으면 또한 일컬을 것이 못 된다. 상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수령으로서 청렴하지만 치밀하지 못하여 오직 재물을 내놓는 것에만 힘쓰며 쓰는 방법을 몰라
혹 기생이나 광대에게 뿌리고 혹은 절간에다 시주하니 이는 본디 잘못이다. 그러나 스스로 실효 있게 쓰려고 생각하는 자 역시 소를 사서 백성에게 나누어 주거나 빚을 주어서 부역에 도움이 되게 하지만 돌아가는 행차가 문방만 나서면 약조는 뒤따라 무너져서 소를 산 돈은 모두 토호들에게 돌아가서 아전들과 그것을 나누어 먹고 빚진 돈은 가난뱅이들에게 억지로 배정하니 백성들이 그 때문에 살림을 망치게 됨을 모른다. 신관이 이런 말을 듣고는 매가 고기를 만난 듯 범이 땅을 후비듯 이미 없어진 물건을 다시 더 긁어들여서 한없는 욕심을 채우니 약조가 모두 무너진 것이 포악하고 가혹한 정치가 제거된 것 같으니 이처럼 천하에 의리도 없고 슬기도 없는 일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큰 재물이 있으면 마땅히 나라에서 개인에게 조를 받을 권리를 준 논밭을 설치하여 요역을 덜게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곧 노인을 봉양하고 어린애를 키우며 결혼이나 초상 장사를 도와주며 불구자를 도와주거나 늙고 병든 이를 구호해주는 것을 바로 실행하여 자기 마음이라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잘못된 관례를 고쳐라. 무릇 전부터 내려오는 그릇된 관례는 굳은 결심으로 고치도록 하고 혹 고치기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자신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서도의 환곡 한석의 한 양을 걷는 것과 남방의 대장에 올리지 않고 사사로이 경작하는 토지에 매긴 세금을 먹는 것은 비록 오래도록 내려오는 관례지만 단연코 먹어서는 안 된다. 추관이 민간의 말을 징발하여 쓰는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돈도 절대 거짓으로 받아서는 안 되며 민고의 자질구레한 명목의 돈은 결코 관례에 의하여 받아들여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종류의 예는 낱낱이 다 들 수 없다. 요는 수령된 자가 의리를 헤아려서 그것이 천리에 어긋나고 왕법에 위반되는 것이면 절대로 자신이 범해서는 안 된다. 혹 구애되어 없애기 어려운 것은 비록 개혁하지는 못하더라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마을로서 군액을 채우기가 어렵고 지적하여 징수할 데가 없는 것들은 죄다 감면해 주어야 하고 인색해서는 안 된다. 물건을 사들이는 인호들이 관에서 사들인다는 것을 빙자하여 포백을 강제로 헐값으로 사거나 또는 관아의 안채나 책방이 사사로이 사들이면서 몰래 그 값을 깎거나 하면 이들이 그 모자라는 돈을 물어넣기도 하고 혹은 장사꾼이 앉아서 값을 손해보기도 한다. 이것은 모두 원한을 사게 되는 일인데 관에서는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다. 부임하는 처음에 시장을 맡은 아전에게 명령하여 포백상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리도록 한다. 앞으로 관에서 포백을 사들릴 때는 반드시 인첩이 있으니 이 인첩이 없으면 관에서 사들이는 것이 아니다. 인첩의 하단에는 받은 값을 너희들 손으로 적어서 아전으로 하여금 도로 바치게 하여 후일의 증거가 되게 하라. 팔도의 풍속이 각각 다르니 만약 아전들의 습속이 순후하여 본래 농간하는 폐습이 없으면 이런 방법을 쓸 필요는 없다. 물은 날마다 쓰는 장부는 자세히 볼 것이 아니니 끝에 서명을 빨리 해야 한다. 학궁과 여러 창고의 출납 장부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지만 주방이나 푸죽간의 장부는 절대로 자세히 보지 말고 속히 서명하는 것이 좋다. 비록 지나친 지출이 있더라도 절대로 깎아서는 안 된다. 상산록에 이렇게 말하였다. 요즘 풍속은 책객에게 명하여 대조검사하게 하니 책객이 정직하게 샅샅이 살피면 비방하는 소리가 물 끓듯 일어나서 책객이 어찌 정사에 관여하느냐라는 문구로 반드시 감사가 가장 낮은 하등급으로 보고할 것이고 책객이 사정을 두어 농간을 부리면 비웃는 소리가 쏟아져 나와서 아전들과 이익을 나누어 먹는 폐단을 막아낼 길이 없을 것이다. 수령의 생일에는 혹 성찬을 올리더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 청에서 바치는 성찬은 모두 백성들의 재력과 노력에서 나온 것이니 개방에 돈을 거두기도 하고 보솔에 돈을 거두기도 하는데 이것을 빙자하여 온갖 방법을 다해 가혹하게 거두어들인다. 어민들의 물고기를 빼앗고 백성들이 사는 마을의 개를 때려잡으며 밀가루와 기름을 절에서 가져오고 주발과 접시는 질그릇집에서 가져오니 이는 원한을 사는 물건인 것이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겠는가? 홍 유기 한 벌, 세포 몇 끝을 환갑잔치를 위하여 바치는 경우에는 더욱 받아서는 안 된다. 수령의 부모 생신에 바치는 물건은
더군다나 받아서는 안 된다. 호태초는 이렇게 말하였다. 생신날의 잔치에 술잔을 바치는 것을 일체 그만두어야 한다. 수령 자신이 요구하지 않는데도 아전들이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그들을 책망하되 수령 자신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릇 받지 않고 내놓는 것이 있더라도 공공연히 말하지 말고 자랑하는 기색을 나타내지도 말고 남에게 이야기하지도 말며 전임자의 허물도 말하지 말라. 매양 보면 청렴하되 덕이 부족한 사람은 혹 잘못된 전례로 생긴 재물을 내놓아 공리에 따라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의 복록을 떼내어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는데 그 일이 착하기는 하지만 바야흐로 그것을 내놓을 때에는 반드시 큰 소리 치기를 사대부로 어찌 이런 물건을 쓸 수 있겠는가 하고 아전들이 혹 전례라고 말하면 반드시 꾸짖거나 곤장을 쳐서 자기의 청렴함을 나타낸다. 또 복록에 남은 것으로 내 어찌 돌아가서 전지를 살 수 있겠는가 하면서 큰 소리로 과장하며 잘했다는 기색이 있어 백성을 대할 때나 손님을 대할 때나 항상 자랑하니 그의 마음에는 수백량 돈을 큰 것처럼 여기고 있으나 식자들이 곁에서 보면 어찌 비웃지 않겠는가. 무릇 재물을 내놓고 복록을 떼어낼 때에는 지나가는 말로 몇 마디 해당 아전에게 분부하고 다시는 끄집어내어 말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번에는 그렇게 내놓았지만 다음에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 라 답하고 화제를 돌려 딴 일을 이야기하여 다시는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는 것이 좋다. 전임자가 전례를 따른 일은 본래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재물을 내놓는 일은 혹은 명예를 얻자는 의도에서 나오기도 한 것이니 자신의 작은 은혜를 가지고 남의 상례로 하는 일을 비방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송나라 두연이 이렇게 말하였다. 벼슬살이의 첫째 요건은 청렴이다. 그러나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 진실로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면 동료 중에 근신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므로 반드시 자기를 참소하고 윗사람이 또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화를 당하기에 알맞을 뿐이다. 오직 묵묵히 실행하고 부끄러움이 없게 하는 것이 좋다. 정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벼슬살이를 청렴하게 하는 것은 사곤자에게 있어 당연한 일이다. 청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청렴함을 나타내지 않기가 어려운 것이며 자기의 청렴을 믿고 남을 핍박하거나 업신여 기지 않기란 더욱 어려운 것이다. 청렴은 벼슬살이하는 본분이지만 도리어 자기의 청렴을 자랑하고 청렴하지 못한 자에게 오만해서는 안 된다. 근신은 벼슬살이에서 세심히 해야 할 것이지만 도리어 큰 일만 삼가고 작은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근면은 정치하는 실지이니 처음에는 부지런하고 끝에 가서 게으르면 안 된다. 청렴한 자는 은혜롭게 용서하는 일이 적으니 사람들은 이를 뿌리 깊은 잘못으로 여긴다. 스스로 잘하려고 애쓰고 남을 책망하는 일이 적은 것이 좋다. 청탁이 행해지지 않으면 청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익만 노리는 무리들은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오직 인용만 있고 천리는 모른다. 자신이 바야흐로 청렴하려고 애쓰는데 어찌 남을 책하랴? 자신은 예로서 가다듬고 남에게는 보통 사람으로 기대하는 것이 원망을 사지 않는 길이다. 규정 외에 백성을 침학하는 것은 법으로 엄금해야 하며 잘못 전해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 일정한 복록으로 알고 있는 것은 다소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이 좋다. 상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매양 보면 속된 수령들은 가난한 친구나 친족들을 만나면 자기의 복록에서 떼어 도와주려 하지 않고 별도로 그 사람에게 일거리 하나를 만들게 하여 그 청탁을 들어주니 이것은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여 자기 친족을 구하는 것이다. 비록 돌아갈 때의 행장이 얼마 안 되어 칭송하는 소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새는 눈앞에 먹이에 급급하다가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다. 먹이의 유혹에 빠지면서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데 사람 역시 다르지 않다. 눈앞의 재물을 탐닉하면 인생을 망치게 된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뇌물과 청탁을 받아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종종 본다. 이미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는데도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이다. 부의 한계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끝없이 돈을 좇는 욕심을 멈추고 돈보다 더 소중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돈의 무게는 잴 수 있지만 행복의 무게는 잴 수 없다. 행복은 무한대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목민심서의 내용을 통해 지도자의 자세와 처세법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청렴이란 지도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며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청렴한 사회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누구든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닐까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길은 나부터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청렴이 사회의 청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삶 속에서 청렴을 실천해 가시길 바라면서 이상 지혜 명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